안녕하세요. 윤진표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브루나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의 주로 정치적인 특징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왜 브루나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캄보디아,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필리핀인가. 자, 아세안은 동남아 10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세안의 하나의 관례라고 할까요? 이런 의장국이라든지 그런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영어의 알파벳 순으로다가 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상으로 맨 앞에 있는 나라가 브루나이고요. 그래서 저도 브루나이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래서 지난번 미얀마, 오늘 필리핀, 동남아시아에서 7번째 나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그 다음에 타일랜드, 태국, 베트남 이렇게 3개국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필리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20여 분의 시간이 좀 길게도 느껴져서 제가 좀 시간을 압축해서 키워드 중심으로다가 한 10분 정도에다 한번 끝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도서국가죠. 인도네시아와 함께요. 필리핀은 16세기 때부터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면서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식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이름 자체가 필리핀이라는 나라 이름도 그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펠리페 2세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고 했었고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국명으로 계속되고 있죠. 1898년도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미국은 하나의 전리품으로 동양에서 이 필리핀을 스페인으로부터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 1946년도까지는 미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야말로 한 350여 년간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 역사를 가진 나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인은 동남아 중에서도 좀 필리핀은요, 동남아 중에서도 좀 특이하게 라틴 아시아라고 그렇게 좀 많이들 불러요. 그 뭐냐면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적인, 즉 스페인적인 그러한 전통, 그러한 문화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특이함 때문에 라틴 아시아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핀 자체는 그 역사적으로 큰 고대 왕국이라든지 이런 걸 형성을 했었던 정치적 공동체가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도 필리핀의 가장 하위급의 그 행정단위가 마랑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마랑가이식의 부족들이 모여서 살던 그러한 나라였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랜 기간 스페인에 의해서 식민화가 되면서 스페인식의 식민지 문화가 여기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필리핀 정치를 보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늘 제목에도 붙였듯이 정치 가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필리핀이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정치 가문, 이것이 바로 스페인이 남겨놓은 필리핀에서의 식민 문화의 결과거든요. 자, 스페인이 들어와서 지배를 할 적에 그 푸에블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시 형성을 합니다. 푸에블로는 지금도 라틴 아메리카나 스페인에 가보게 되면 많이 나타나는 건데, 가운데에는 광장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있고요. 양옆으로다가 중요한 관공서들이 설치가 되는 그러한 형식들이 푸에블로, 일종의 스페인식 도시 문화의 기본 틀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벗어난 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주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큰 대농장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을 스페인어로 하시엔다라고 불렀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하시엔다적인 대농장들이 스페인이 지배하면서부터도 아주 뿌리 깊게 자리를 매김을 했고요. 이것이 그대로 대농장주들, 즉 지주 가문들이 출현할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지나오면서도 필리핀은 소위 지주 가문들이 정치 가문화하면서 이들이 필리핀 정치의 핵심에 서고 또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엘리트 집단으로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개혁을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즉 경자유전 법칙으로다가 농민들이 자기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페인 시대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대농장 지주 가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개혁의 불발로 인한 이런 대토지 지주 가문들이 지금은 정치 가문으로서 발전을 하면서 필리핀 정치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식 가문 정치죠, 이게. 그래서 이걸 정치 가문, 이게
영어로는 political dynasty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치 가문들이 출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행태 같은 것이 후견인 수혜주의 같은 거, 후견인의 입장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농민들이라든지 그런 하층민들을 지배하는 구조, 이런 후견 수혜주의가 아주 스페인 문화로서 필리핀에 깊이 뿌리를 박았고요. 플러스 20세기 이후에 스페인에 이어서 필리핀을 지배했던 미국은요, 이 대토지를 소유했었던 하시엔다의 지주 가문들에게 정치 지도자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작동을 하는데요. 대다수의 필리핀 사람들은 소위 빈곤이라든지 구조적인 불평등 속에서 이런 지주 가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정말 오래된 필리핀의 그 스페인과 미국으로부터 같은 영향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작동하고 있는 필리핀의 정치 제도는요, 대통령제입니다. 6년 단임 대통령제인데요. 이런 제도적인 요인이 또한 작동을 합니다. 즉 승자 독식적인, 그야말로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대통령제가 필리핀의 정치의 큰 특징입니다. 필리핀 정치의 그 구조는요, 미국이 만들어준, 또 미국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에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자, 스페인이 남기고 한 이러한 가문 정치 가문들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게 지역 이름입니다. 필리핀의 루선 섬, 가장 위쪽에 있는 마닐라가 있는 루선 섬의 아퀴노 가문이라든지, 또한 마르코스 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부죠.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관광차 가는 세부, 이게 필리핀의 중부, 비사야 지역에 있는 섬인데, 여기 오스메니아 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로코스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에 생손 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잘 지역에 수물롱 가문 또는 살롱가 가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탕카스라고 하는 또 섬이 있어요. 여기에 라우렐 가문, 코우앙코 가문 등 정말 섬마다 대지주들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정치 가문들이 아주 뿌리 깊게 섬마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들은 그대로 정치 엘리트 가문으로 지금도 영향력을 막강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미국식 헌법을 필리핀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원의원, 상원의원, 부통령, 대통령 등등 이러한 미국식 정치 제도들이 그대로 필리핀에는 정치 엘리트 가문들이 진출하는 자리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정치적 자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가문들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충돌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런 이해관계를 서로 간에 연동하는데 이들은 뛰어난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들은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득실에 따라서 분열과 연대를 반복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필리핀 정치의 특징입니다. 선거가 있었고요. 주기적으로 선거는 있었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이 나라는 분명히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지만 선거 이후에 정치 세력들은 서로들 간의 이합 집산이 정말 다반사로 발생을 합니다. 여와 야라든지 또는 이런 식의 이념적인 정파 간의 구별이 무색합니다. 오히려 정당들이 아닌 정치 가문을 배경으로 해서 인물 중심의 선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필리핀 정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필리핀은요, 1946년도 미국으로부터 드디어 독립을 하면서 1950년 또 1960년대까지 정말 아시아로부터 부러움을 샀었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선진국이었어요. 굉장히 앞선 그러한 정치와 그러한 경제를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정치 지도자를 잘 만나야지 된다고 하는 걸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데, 이 경우가 바로 필리핀에도 적용이 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여와 야를 대표하는 두 정당들 간의 경쟁에 의해서 대통령이 계속 바뀌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가 1965년도에 상당히 인기 있는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인데,
이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재선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어떤 이권, 자신의 배경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야심이 결국에는 1972년도에 공산 반군들을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 하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맙니다. 이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무려 1986년도까지 필리핀은 마르코스의 계엄령에 의한 권위주의 통치가 지속이 돼요. 이름으로써 이런 거의 한 16년 만에 필리핀은요, 정말 앞서 있었던 정치적, 경제적 선진국에서 아시아의 가난한 정치, 경제 후진국으로 몰락을 하게 되는 결정타를 입게 됩니다. 1986년도 2월 달에 이러한 마르코스를 몰아내기 위한 민중의 힘 혁명, 민중의 힘 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국적인 거대한 국민들의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은 결국 마르코스를 퇴출시키는 혁명의 성공으로 귀결이 돼요.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1986년도에 민중의 힘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참 많이 좀 달라졌으면 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그 혁명을 지도했었던 그 코라손 아퀴노 여사죠. 코라손 아퀴노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로에 대통령도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까지 바로 이 아퀴노 여사의 아들이었던 아퀴노 3세도 대통령으로 계속 당선이 되는 소위 6년제 단임 대통령 제도가 계속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이러한 정치 가문 출신의 엘리트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불리는데요. 이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즉, 과두제적인 지배라든지 거물 중심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그 배경에 있는 정치 가문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정치, 이것을 빗대서 하는 말이 엘리트 데모크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엘리트 데모크라시가 다시 복원되는 엘리트 데모크라시로 다시 회귀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1986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필리핀의 정치사도 이렇게 그런 후원 수세주의라든지 정치 가문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과거의 필리핀 민주주의로 다시 회귀하고만 그러한 좀 아쉬운 장면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가문들이라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토착화된 각 선별로 토착화된 과두대적인 권력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필리핀 정치에서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필리핀 대통령은 2016년도에 당선된 두테르테 대통령이죠.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바로 작년에 2019년도에 중간선거, 이제 3년마다 하는 또 중간선거, 이건 대통령 선거가 아닌 그러니까 주지사라든지 상원의원 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들이거든요. 이 선거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을 옹호하는 또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가문들이 집단적으로다가 연합을 한 그러한 세력들이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중간 선거를 작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테르테는 이제 필리핀의 가장 남쪽에 있는 큰 섬이 민다나오 섬인데, 민다나오 섬의 그 다바오 출신이거든요. 그 다바오 지역의 전통적인 정치 가문의 반열에 오르는 그러한 대통령이 또한 됐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필리핀 정치에서 그 가문적으로, 그 지역에서의 가문 중심의 정치가 얼만큼 없어지지 않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정치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렇게 엘리트 민주주의, 정치 가문 중심의 과두적인 지배 권력들이 계속해서 선거에 진출하고 중요한 정치적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끼리 자리 바꿈을 하는, 민중이 배제된, 민중들은 그야말로 하나의 선거에 참여하는 세력으로서만 존재를 하지, 권력은 이런 과주제적인 지배 형태가 정치 가문들을 배경으로 해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필리핀 정치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을 핵심적인 것이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필리핀 정치의 특징,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필리핀에 관한 얘기를 함으로써 동남아시아 7번째 나라의 얘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